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질병. 우리는 흔히 치매를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진짜 열쇠는 뇌가 아닌 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는 뇌가 아닌 장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어떻게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과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질 중 하나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밀가루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콜린은 달걀 노른자나 콩류와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의 기억력을 좌우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혹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를 챙겨 먹거나 고스톱을 치는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치매 역시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막연했던 뇌건강관리법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화학작용, 즉 신경전달물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을 조율하는 작은 거인들이죠. 첫 번째 주자는 도파민입니다. 보상, 동기부여, 집중력과 관련된 물질로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겪을 때 분비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쇼핑을 하거나 혹은 오늘 할 일을 목록에 적고 하나씩 지워나갈 때의 그 뿌듯함.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단맛은 매우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킵니다. 어른들은 절제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이 쾌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은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식욕과 수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기분까지 가라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장 건강이 나빠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뇌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 달걀, 견과류 등의 풍부한 트립토판을 섭취하고 낮에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해야만 우리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산책하라는 조언에는 이처럼 깊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아세틸콜린입니다. 학습과 기억의 파수꾼이죠.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감퇴가 시작됩니다. 아세틸콜린 역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흥분된 신경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가바, 그리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우리의 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충분히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전환되어 만들어집니다. 즉, 낮에 햇볕을 쬐며 행복 호르몬을 만들지 않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산소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한 뇌는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도 생겨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이 나쁜 현대인들은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단 며칠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는 정수기 물보다 뇌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포도당입니다.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모든 당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나쁜 당은 오히려 뇌에 독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호르몬을 교란시켜 뇌가 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우리 몸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렸다가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충분히 소화시킨 후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은 밤사이 소화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뇌를 포함한 온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야식 문화는 사실 뇌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로 자는 것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적정량 있어야 세포가 유연성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치매의 두 가지 대표적인 종류인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성침에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두 질병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과 혈관입니다. 혈액이 맑고 혈관이 탄력 있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도 혈액을 통해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로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어떨까요? 노폐물은 계속 뇌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의 노폐물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속 청소 시스템을 통해 배출됩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야식을 먹어 뇌가 쉬지 못하게 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 예방의 핵심은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액과 혈관을 맑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장 건강이 등장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무려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하여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 신호는 미주신경을 타고 그대로 뇌로 전달되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우리 장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으면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유해균이 많으면 나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온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져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벽이 허술해져 장 속의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장은 맑은 피를 만들고 맑은 피는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과자, 흰쌀밥, 국수 등은 장내 유해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최근 단백질이 건강식품처럼 여겨지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 컵라면 등에 들어있는 각종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장 건강을 결정하고 장 건강이 우리의 혈액 상태를 결정하며 혈액 상태가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과 건강을 지키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장을 편안하게 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총명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질병. 우리는 흔히 치매를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진짜 열쇠는 뇌가 아닌 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는 뇌가 아닌 장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어떻게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과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질 중 하나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밀가루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콜린은 달걀 노른자나 콩류와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의 기억력을 좌우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혹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를 챙겨 먹거나 고스톱을 치는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치매 역시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막연했던 뇌건강관리법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화학작용, 즉 신경전달물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을 조율하는 작은 거인들이죠. 첫 번째 주자는 도파민입니다. 보상, 동기부여, 집중력과 관련된 물질로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겪을 때 분비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쇼핑을 하거나 혹은 오늘 할 일을 목록에 적고 하나씩 지워나갈 때의 그 뿌듯함.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단맛은 매우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킵니다. 어른들은 절제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이 쾌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은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식욕과 수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기분까지 가라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장 건강이 나빠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뇌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 달걀, 견과류 등의 풍부한 트립토판을 섭취하고 낮에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해야만 우리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산책하라는 조언에는 이처럼 깊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아세틸콜린입니다. 학습과 기억의 파수꾼이죠.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감퇴가 시작됩니다. 아세틸콜린 역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흥분된 신경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가바, 그리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우리의 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충분히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전환되어 만들어집니다. 즉, 낮에 햇볕을 쬐며 행복 호르몬을 만들지 않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산소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한 뇌는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도 생겨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이 나쁜 현대인들은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단 며칠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는 정수기 물보다 뇌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포도당입니다.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모든 당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나쁜 당은 오히려 뇌에 독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호르몬을 교란시켜 뇌가 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우리 몸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렸다가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충분히 소화시킨 후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은 밤사이 소화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뇌를 포함한 온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야식 문화는 사실 뇌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로 자는 것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적정량 있어야 세포가 유연성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치매의 두 가지 대표적인 종류인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두 질병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과 혈관입니다. 혈액이 맑고 혈관이 탄력 있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도 혈액을 통해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로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어떨까요? 노폐물은 계속 뇌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의 노폐물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속 청소 시스템을 통해 배출됩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야식을 먹어 뇌가 쉬지 못하게 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 예방의 핵심은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액과 혈관을 맑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장 건강이 등장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무려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하여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 신호는 미주신경을 타고 그대로 뇌로 전달되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우리 장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으면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유해균이 많으면 나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온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져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벽이 허술해져 장 속의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장은 맑은 피를 만들고 맑은 피는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과자, 흰쌀밥, 국수 등은 장내 유해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최근 단백질이 건강식품처럼 여겨지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 컵라면 등에 들어있는 각종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장 건강을 결정하고 장 건강이 우리의 혈액 상태를 결정하며 혈액 상태가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과 건강을 지키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장을 편안하게 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총명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질병. 우리는 흔히 치매를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진짜 열쇠는 뇌가 아닌 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는 뇌가 아닌 장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어떻게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과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질 중 하나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밀가루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콜린은 달걀 노른자나 콩류와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의 기억력을 좌우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혹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를 챙겨 먹거나 고스톱을 치는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치매 역시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막연했던 뇌건강관리법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화학작용, 즉 신경전달물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을 조율하는 작은 거인들이죠. 첫 번째 주자는 도파민입니다. 보상, 동기부여, 집중력과 관련된 물질로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겪을 때 분비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쇼핑을 하거나 혹은 오늘 할 일을 목록에 적고 하나씩 지워나갈 때의 그 뿌듯함.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단맛은 매우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킵니다. 어른들은 절제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이 쾌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은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식욕과 수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기분까지 가라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장 건강이 나빠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뇌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 달걀, 견과류 등의 풍부한 트립토판을 섭취하고 낮에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해야만 우리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산책하라는 조언에는 이처럼 깊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아세틸콜린입니다. 학습과 기억의 파수꾼이죠.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감퇴가 시작됩니다. 아세틸콜린 역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흥분된 신경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가바, 그리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우리의 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충분히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전환되어 만들어집니다. 즉, 낮에 햇볕을 쬐며 행복 호르몬을 만들지 않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산소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한 뇌는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도 생겨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이 나쁜 현대인들은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단 며칠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는 정수기 물보다 뇌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포도당입니다.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모든 당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나쁜 당은 오히려 뇌에 독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호르몬을 교란시켜 뇌가 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우리 몸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렸다가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충분히 소화시킨 후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은 밤사이 소화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뇌를 포함한 온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야식 문화는 사실 뇌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로 자는 것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적정량 있어야 세포가 유연성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치매의 두 가지 대표적인 종류인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두 질병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과 혈관입니다. 혈액이 맑고 혈관이 탄력 있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도 혈액을 통해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로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어떨까요? 노폐물은 계속 뇌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의 노폐물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속 청소 시스템을 통해 배출됩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야식을 먹어 뇌가 쉬지 못하게 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 예방의 핵심은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액과 혈관을 맑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장 건강이 등장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무려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하여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 신호는 미주신경을 타고 그대로 뇌로 전달되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우리 장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으면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유해균이 많으면 나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온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져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벽이 허술해져 장 속의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장은 맑은 피를 만들고 맑은 피는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과자, 흰쌀밥, 국수 등은 장내 유해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최근 단백질이 건강식품처럼 여겨지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 컵라면 등에 들어있는 각종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장 건강을 결정하고 장 건강이 우리의 혈액 상태를 결정하며 혈액 상태가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과 건강을 지키는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으로 장을 편안하게 하고 낮에는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이 소중한 지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건강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총명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질병. 우리는 흔히 치매를 뇌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진짜 열쇠는 뇌가 아닌 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는 뇌가 아닌 장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어떻게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 건강과 치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질 중 하나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밀가루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콜린은 달걀 노른자나 콩류와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의 기억력을 좌우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결국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하는 첫걸음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뇌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혹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막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를 챙겨 먹거나 고스톱을 치는 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치매 역시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 막연했던 뇌건강관리법을 명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의 장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화학작용, 즉 신경전달물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을 조율하는 작은 거인들이죠. 첫 번째 주자는 도파민입니다. 보상, 동기부여, 집중력과 관련된 물질로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을 겪을 때 분비됩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받거나 쇼핑을 하거나 혹은 오늘 할 일을 목록에 적고 하나씩 지워나갈 때의 그 뿌듯함.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의 작용입니다. 하지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단맛은 매우 강력한 도파민 분비를 일으킵니다. 어른들은 절제가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이 쾌감을 계속 느끼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은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로토닌, 바로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식욕과 수면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기분까지 가라앉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장 건강이 나빠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뇌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 달걀, 견과류 등의 풍부한 트립토판을 섭취하고 낮에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산책을 해야만 우리 장에서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산책하라는 조언에는 이처럼 깊은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아세틸콜린입니다. 학습과 기억의 파수꾼이죠.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감퇴가 시작됩니다. 아세틸콜린 역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균형 잡힌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흥분된 신경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가바, 그리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연주되어야 우리의 뇌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낮에 충분히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전환되어 만들어집니다. 즉, 낮에 햇볕을 쬐며 행복 호르몬을 만들지 않으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현대인들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를 스스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숙면을 원하신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산소입니다. 우리 몸무게의 2%에 불과한 뇌는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도 생겨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환경이 나쁜 현대인들은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 오히려 뇌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물입니다.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며칠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단 며칠만 마시지 않아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는 정수기 물보다 뇌 건강에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포도당입니다. 뇌의 주된 에너지원이죠. 하지만 모든 당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나쁜 당은 오히려 뇌에 독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호르몬을 교란시켜 뇌가 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이나 빵, 국수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우리 몸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렸다가 빠르게 안정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복 상태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충분히 소화시킨 후 공복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은 밤사이 소화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뇌를 포함한 온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야식 문화는 사실 뇌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로 자는 것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몸을 혹사시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콜레스테롤은 뇌세포를 비롯한 모든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적정량 있어야 세포가 유연성을 유지하며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치매의 두 가지 대표적인 종류인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합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여 뇌세포를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두 질병의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건강하지 못한 혈액과 혈관입니다. 혈액이 맑고 혈관이 탄력 있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도 혈액을 통해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염증 물질로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어떨까요? 노폐물은 계속 뇌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뇌의 노폐물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속 청소 시스템을 통해 배출됩니다.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야식을 먹어 뇌가 쉬지 못하게 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치매 예방의 핵심은 혈액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액과 혈관을 맑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장 건강이 등장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무려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하여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장에서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 신호는 미주신경을 타고 그대로 뇌로 전달되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우리 장 속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장내에 유익균이 많으면 뇌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유해균이 많으면 나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지고 온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져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이 나쁘면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벽이 허술해져 장 속의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새어나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장은 맑은 피를 만들고 맑은 피는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빵, 과자, 흰쌀밥, 국수 등은 장내 유해균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최근 단백질이 건강식품처럼 여겨지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냉동식품, 컵라면 등에 들어있는 각종 보존제와 인공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장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가 장 건강을 결정하고 장 건강이 우리의 혈액 상태를 결정하며 혈액 상태가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식습관과